모르면 공부하자. 알아도 다시 보자. 관리는 확인이다. 예, 장기수선 계획과 장기수선 충당금의 사용 이렇게 나눠지죠. 근데 이 중에서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대법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법원들은 이 법원들은 특별회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적립해놓은 돈은 절대 다른 용도로 쓰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은 2008년도, 2011년도 일관되게 판결을 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을 장기수선 계획에 있는 항목의 유지, 보수, 개량, 교체 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이제 한마디로 용도 외 사용을 하면 이것은 비록 그 돈을 낸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것이라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라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가 어떤 위탁관리회사가 관리하는 단지에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소송 비용이나 아니면 판공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지방법원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서 이것이 비록 소송 비용이나 판공비 등이 다 입주민을 위해 쓴 거지만 그러나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라. 그 결국 얼마 되느냐? 위탁관리 회사가 3,445만 원의 배상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엄격하게 제한됐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내가 낸 돈으로 나를 위해 썼는데도 불법 영득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그 목적 자금의 용도외 사용에 관한 사용 금지에 관한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장기수선 충당금은 그러면 어떻게 보관할 것이냐? 원래는 뭐 정기 예탁금으로 하든가 적금이죠, 말하자면 예탁금으로 하든가 아니면 그냥 적립을 합니다. 그런데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시행규칙에서 정해놨어요. 총 13개의 기관을 정해놨는데 시중에 있는 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소기업은행이라든지 농수축협 또 보험회사 상호저축 뭐 이렇게 해서 딱 정해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해놓은 거 외에 이율이 높을 거다, 수익성이 높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금융기관에 수탁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단지에서 대표 회장이 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받아가지고 펀드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결국 펀드가 손해가 났죠. 그래서 결국 그걸 가지고서 그 법원에서는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 상품에 가입하거나 하면 이럴 경우에 보험은 이율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경우가 있죠. 그러나 중도해지는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자 손실이 온다는 얘기죠. 이런 이자 손실에 관해서도 역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한 판례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